지금 태어난 순간 아이 인생의 난이도가 정해집니다. 강남에서 태어난 아이는 강남의 언어와 정보와 네트워크를 먹고 자랍니다. 반대로 월급으로 사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월급으로 버티는 법부터 배웁니다. 이 격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는 교육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가장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도구가 QLD와 TQQQ 같은 레버리지 지수 투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QLD와 TQQQ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쓰면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낳는 구조를 물려주는 겁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끝내고 가겠습니다. 부모가 부자면 아이는 어떻게 자라느냐? 그리고 평범한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아이에게 부의 출발선을 만들어주느냐? 이 이야기를 QLD TQQQ 관점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는 교육으로 세습되고 자산으로 완성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교육만 떠올립니다. 좋은 학군, 좋은 학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 코스가 가능하면 아이는 높은 확률로 고소득자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아이의 소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자산을 키웁니다. 현금, 주식, 부동산, 지분. 이걸 어릴 때부터 쥐어주면 아이는 월급이 없어도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교육은 시간을 먹습니다. 자산은 시간을 먹고 이 시간이 자산을 불립니다. 부모가 부자면 아이는 이 구조를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배웁니다. 돈을 벌어서 모으는 게 아니라 자산을 사서 키우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부자는 아이에게 돈보다 먼저 돈의 언어를 물려줍니다. 아이 주변에서 오가는 대화가 다릅니다. 집값이 오른다. 금리가 오른다. 기업 실적이 어떻다. 환율이 어떻다. 이게 일상 대화가 됩니다. 아이에게는 이게 교과서가 아니라 생활 언어가 됩니다. 부모가 부자면 아이는 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도구로 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갈아 넣는 게 아니라 돈을 굴려서 시간을 사는 방식이 익숙합니다. 셋째, 주거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정보의 위치입니다. 좋은 동네는 학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입시 정보가 돌고 취업 정보가 돌고 좋은 기회가 먼저 도착합니다. 학부모 네트워크는 단순 친목이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커리어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부모가 부자면 아이는 이런 파이프라인 위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같은 능력이어도 기회가 먼저 옵니다. 넷째, 문화와 습관도 세습됩니다. 책 읽는 집, 토론하는 집, 계획 세우는 집, 돈의 기록을 남기는 집. 이 집의 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학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 생존이 우선인 집은 장기 계획을 세울 여유가 없습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부자는 아이에게 장기전 체질을 만들어줍니다. 가난은 아이를 단기전 체질로 만듭니다. 다섯째, 건강도 세습됩니다. 운동, 식습관, 검진, 휴식, 스트레스 관리. 이게 전부 자산입니다. 가난할수록 고된 노동과 정크푸드와 수면, 부족이 겹치고 결국 가족 전체의 시간과 돈이 병원으로 빠집니다. 이 악순환이 오래가면 아이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여기까지가 부모가 부자일 때 아이가 자라는 방식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부자는 아이의 능력을 키우기 전에 아이의 환경과 구조를 먼저 세팅합니다. 그럼 평범한 부모는 끝인가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은 착하게 저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산소득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가능한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만들 때 가장 강력한 엔진이 QLD와 TQQQ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평범한 부모가 강남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한 번에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상위 기업들의 성장에 올라타서 자산을 키우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커지면 아이의 환경을 한 단계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군, 경험, 시간, 선택지 전부 바뀝니다. 다만 레버리지는 칼입니다. 잘 쓰면 인생을 바꾸고 못 쓰면 계좌를 찢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갑니다. 부자들이 하는 방식은 딱 이겁니다. 흥분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돈을 굴립니다. 지금부터는 평범한 부모가 아이에게 부의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QLD TQQQ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 가능한 규칙으로요. 1점 먼저 생존 자금을 분리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투자금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을 정하는 겁니다.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 이 돈은 현금성으로 분리합니다. 이게 없으면 하락장에 공포 매도를 하게 됩니다. 레버리지에서 공포 매도는 거의 치명타입니다. 2점 투자 계좌를 목적별로 쪼갭니다. 부모 계좌는 성장, 아이 계좌는 시간, 아이 계좌는 길게 갑니다. 아이 계좌는 원칙적으로
팔지 않는 계좌로 설계합니다. 부모 계좌는 중간중간 비중 조절을 합니다. 같은 QAD TQQQ라도 계좌 목적이 다르면 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3점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달력과 지표로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정액 적립식입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으로 매수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규칙만 더 얹으면 성능이 확 올라갑니다. 바로 기준 차트는 QQQ로 잡는 겁니다. QAD TQQQ 자체 차트가 아니라 기초지수인 QQQ 흐름을 기준으로 봅니다. QQQ가 단기 추세선 아래로 내려오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삽니다. QQQ가 과열이면 기본만 삽니다. 4점 분할 매수 규칙을 3단으로 만듭니다. 하락장이 오면 평범한 사람은 멈춥니다. 부자는 속도를 올립니다. 다만 무식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단계를 나눕니다. 기본 매수 매달 무조건 시행합니다. 추가 매수 1단 QQQ가 단기 추세가 꺾였을 때 같은 달 예산에서 일부를 당겼습니다. 추가 매수 2단 QQQ가 더 깊게 밀릴 때 미리 정해둔 대기 자금으로만 시행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추가 매수 자금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 매수는 절대 생활비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5점 비중 상한선을 둡니다. 레버리지는 오를 때 너무 빨리 커집니다. 그래서 계좌가 좋아 보일수록 위험해집니다. 부자들은 이때 일부를 덜어냅니다. 한 번에 다 팔지 않습니다. 정해진 비율만큼만 줄입니다. 예를 들어 QAD TQQQ 합산 비중이 계좌의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 정리해서 현금이나 안정자산으로 옮깁니다. 이 규칙 하나가 폭락장에서 가족의 멘탈을 지켜줍니다. 6점 익절은 정답이 아니라 생존장치입니다. 레버리지에서 수익이 났는데도 전혀 안 덜어내면 한 번의 큰 하락이 몇 년을 지웁니다. 그래서 규칙을 딱 하나만 정하십시오. 전고전북은 혹은 강한 상승 이후 보유 물량의 일부만 매도합니다. 일부만입니다. 이 돈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절반은 다시 조정 때 쓸 현금으로 남깁니다. 절반은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겨서 계좌의 바닥을 두껍게 만듭니다. 이게 부자들의 구조입니다. 수익을 소비로 바꾸지 않고 방어력으로 바꿉니다. 7점 하락장을 가족 이벤트로 바꿉니다. 부자집 아이가 강한 이유는 하락장에서 배웁니다. 부모가 하락장에서 침착하게 규칙대로 매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경험이 아이의 평생을 바꿉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면 됩니다. 세상은 오르락내리락 한다. 좋은 기업을 한 번에 다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떨어질 때 더 사는 것이다. 이게 끝입니다. 아이에게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장기 소유라는 감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8점 아이 계좌는 단순하게 갑니다. 아이 계좌에 너무 많은 종목을 넣지 마십시오. 부자들은 단순합니다. 핵심 지수, 핵심 규칙, 긴 시간. 아이 계좌는 원칙적으로 자동이체, 자동매수, 장기보유 이 세 개로 충분합니다. 부모가 매일 들여다보면 오히려 흔들립니다. 아이 계좌는 부모의 멘탈을 시험하는 계좌가 되면 안 됩니다. 9점 가장 중요한 건 투자보다 부모의 생활 시스템입니다. 부자들은 월급이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남는 돈이 크기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남는 돈이 커야 매수량이 커집니다. 매수량이 커야 자산이 커집니다. 자산이 커야 아이의 환경이 바뀝니다. 결국 부모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현금 흐름을 개선해서 매달 투자 가능한 금액을 늘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아이를 부자로 만드는 길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AD TQQQ는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큰 하락이 오면 계좌가 반토막이 아니라 더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견딜 수 없으면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는 멘탈이 약한 사람에게 벌을 줍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리와 단계와 상한선이 필요합니다. 이건 투자 실력이 아니라 운영 실력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부터는 미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맞아도 변동성이 크면 수익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사서 무작정 들고 가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규칙 기반 분할 매수, 비중 상한, 일부 익절, 현금 대기 자금 이 구조를 갖추면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핵심은 무조건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두 번째, 그럼 언제 사야 가장 좋습니까?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다만 나쁜 타이밍을 피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달력 매수를 기본으로 깔고 과열 구간에는 기본만, 조정 구간에는 추가를. 이 방식이 현실적인 최적화입니다. 결국 꾸준함이 타이밍을 이깁니다. 세 번째, 폭락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폭락은 공포가 아니라 계획된 이벤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단계별 추가 매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락장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비를 끌어다 넣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는 도박이 됩니다.
폭락장은 준비된 돈으로만 대응하십시오. 네 번째, 아이 교육비가 먼저 아닌가요? 교육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비만으로는 상위 계층의 구조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교육비는 아이의 실력을 올립니다. 자산은 아이의 선택지를 늘립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교육과 자산을 둘 다 준비하는 겁니다. 다만 자산이 없으면 교육도 지속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산 엔진을 먼저 만드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까? 늦었다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무리합니다. 무리하면 레버리지에서 무너집니다. 지금 할 일은 한 방이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매달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하락장에 추가할 돈을 따로 만들고 비중이 커지면 일부 덜어내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3년만 유지해도 아이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부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부자는 좋은 결정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결정을 자동으로 반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동 반복 장치가 장기 지수 투자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엔진을 더 강하게 만드는 선택지가 QLD TQQQ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부자면 아이는 환경을 물려받습니다. 좋은 학군, 좋은 정보, 좋은 네트워크, 좋은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자산소득 구조를 물려받습니다. 평범한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먼저 만들어줘야 할 것은 강남이 아니라 자산 엔진입니다. 그 엔진을 만들 때 QLD TQQQ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칼은 규칙 없이 잡으면 다칩니다. 분리, 자동, 단계, 상한선, 일부 익절, 이 5가지 규칙으로 운용하십시오. 아이에게는 돈이 아니라 돈이 일하는 구조를 보여주십시오. 그걸 본 아이는 나중에 스스로 부를 확장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